자, 그다음에 이 책에서 눈에 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복지국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복지를 하려면 돈 드니까 경제 성장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는 나중에 하고 성장부터 하자. 이명박 때 얘기죠. 네. 아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제 검증이 돼버리고 예,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엑기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낸 책이 뭐라고 그랬죠?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림 출판사입니다. 예. 그 경제 성장의 비밀이 복지국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왜? 복지하려면 돈을 뿌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성장 경제에 돈을 투자 안 하고 엉뚱한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복지국가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크다. 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쪽으로 가고 못 사는 건 계속 못 살아진다. 이건데 불평등이 심화돼 있다는 거죠. 이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절하게 내는 게 다른데 이것을 모두에게 다시 혜택을 다 주잖아요. 보편적 네. 복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거에 비해서 그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 사회가 균등화됩니다. 자,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확 그렇죠. 네. 그러면 균등화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내수 시장이 네, 그렇죠. 형성이 되죠. 네, 소위 커지죠. 이제 좀 유식한 얘기 하셨습니다.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겁니다. 즉 부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은행이나 장롱에 놓으니까 다 쓰질 않아요. 그래서 안 풀려요. 가난한 사람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요. 이런 거 경제가 안 아닌가요? 돌아갑니다.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 벌면 예전에 쓰던 걸 더 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걸로 그렇죠. 똑같이 씁니다. 예, 물론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재투자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뭐 쓰시기도 하고 그런 건 근데 알고 있지만 15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잖아요. 200만 원 다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는 이 전문직과 뭐 여러 가지 뭐 노동하는 과의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네. 이런 북유럽들은 그것들이 완화되니까 삶이 상당히 균등화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실히 일하고 뭐 더울 때 추울 때는 또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력, 구매력이 높아진다라는 거 하나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북유럽 복지국가는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가 의료, 요양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게 전체 일자리의 약 30%를 차지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30%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공무원 그래서, 많으면 이상 안 좋을 것 같죠. 그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니까 당연히 또 소비력,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생기죠. 자, 이게 큰 그 경제 성장의 한 축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많이 못 들어본 중요한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요. 자, 복지 국가는요. 네. 그 기업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국가예요. 언뜻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 신자유주의가가 높이는 것 같지만 안 임금 그래요. 많이 주니까 경쟁력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근데 않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기업 경쟁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거기는 평균 임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노동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임금을 고르게 줄 수 있도록 동일 노동, 동일 그렇죠. 임금을 동일 주죠. 노동 이제 동일 임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그렇죠. 임금 우리나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80%인가? 거는 80%인가 주죠. 네. 중요한 거는 자 그렇게 하려도 지금 우리나라 못 하는데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자 어떻게 됩니까? 기술력이 높거나 대기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도 더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기술이 약한 기업들은
내가 시킨 만큼 동일 임금을 줘야 되니까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기업들은 도태를.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도태시킵니다. 도태를 그리고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국가가 또 다시 재취업을 시켜주죠. 내가 할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제가 거죠. 맞나요? 네. 좀 맞긴 죄송합니다. 맞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다 기억하고 있듯이 쌍용 자동차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마인드라로 넘어갔죠. 그렇죠. 막 그것도 있었고 그때 해고시켰을 때 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 수십 명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고가 곧 죽음이에요.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해고된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계속 받고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절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국가들은 바로 복지국가, 즉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밀어주고 안 되는 기업은 도태시키더라도 그 해고자들이 제일 이상한 게 노사가 해고자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죠. 노사가 합의를 봐요. 네. 야, 우리 기업은 진짜 비전이 없어. 야, 그냥 이거 폐쇄하자. 네. 이거를 합의를 보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왜 합의 볼 수 있냐? 바로 사회적 안전망. 이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이 복지 국가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을 통한 복지 국가는 네. 아까 얘기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비력을 높인다. 그리고 소비력.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안전망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R&D 지원도 해주고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더 밀어주고 안 되는 데는 도태. 그러니까요. 스웨덴이 1000만밖에 안 돼.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이케아도 있고, 그죠? 이케아. H&M, 또 뭐 볼보, 또 뭐 일렉트로닉스 이런 세계 인류 기업들이 다 스웨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네, 그렇듯이 복지 국가가 단순히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 우리나라의 미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도 보장해 준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내수 시장을 그나마 좀 버티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도 최저임금제가 좀 올라가면서 많이 낮았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자,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지껏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불평등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예,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불평등이 심하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겠죠. 그 비정규직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을 해도 간신히 먹고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당연히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사회가 절도 불안해지죠. 그렇죠. 사회가 불안해서 절도도 일어나고 뭐 사기도 많이 치고 극단적으로는 살인 사건도 생기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많은 행정 비용과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이런 비용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결정타가 아까 얘기한 그거죠.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의 소비력,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문제는요. 엄청난 우리가 그 비용을 드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완화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평화와 함께 이런 불평등 완화가 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예. 복지를 하는 게 국가 성장에 당연히 유리하다. 예. 여러분 잘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정도 해서 이제 예. 복지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 그걸 또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